어떤 두 사람이 한자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부를 때는 다르게 불러요. 왜? 있어. 읽는 법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자만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도 못 읽는 일본의 한자 이름 문화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사람을 칭할 때 기본적으로 성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추미코 선생님이 결혼 전에 본명이 카와사키 미사거든요. 카와사키 미사. 예. 내가 이 사람한테 미사짱, 미사시, 미사상이라고 부르냐? 아니죠.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가와사키상이라고 그렇죠. 불러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코에게 그러니까 본인 이름인 미사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주 친한 사람들. 가족 아니면은 절친들이죠. 그러니까 친구 중에서도 약간 거리가 있는 친구라면은 가와사키 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갈리겠지만 남자가 내 이름 부를 수 있는 건 남자친구뿐. 남자친구뿐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그 친구가 저를 미사라고 바로 하셨을 때 내가 결혼한다고 친구한테 한국 친구한테 우리 마누라 가와사키 미사다 이러니까 안녕 미사 이랬단 말이야 내 친구가. 추미코가 덜컥 외간 남자가 어디서 나에게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얘기다 네 얘기. 네 얘기다. 예.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성만으로 사람을 구별이 가능해요? 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성이 무지하게 많은 나라예요. 몇 개가 있나요? 예, 3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이 30만 개다 보니까 어지간히 성만 부르더라도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 30만 개라면은 솔직히 이게 한자 조합하는 것부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예. 30만 개 내에서는 한자는 같은데 읽는 법이 다른 이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 한자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어머나라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추미코의 예를 같은 반에 어떤 두 사람이 한자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부를 때는 다르게 불러요. 왜? 있어. 읽는 법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자만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일본에서 제일 그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글로 다 뭐 그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부럽다. 아주 편리한 거죠. 예. 뭐 한글, 영어 이런 건 읽을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헷갈리고 일본어를 배운 외국인도 헷갈리는 그런 이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2021년 일본의 성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30만 개가 있는 성 중에 어떤 성이 일본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탑 30까지 뽑아 놔뒀는데 이거 일본에서 유명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성을 갖고 있는 게 이 사토입니다. 180만 명이 있다네요. 두 번째가 스즈키 179만 명. 그 다음에 다카하시 140, 다나카, 이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 예. 많이 계시네요. 이게 많이 있어도 이게 유명한 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추미코의 카와사키는 이 30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은 아니에요. 카와사키라는 성은. 근데 유명하죠. 왜? 그 오토바이 가와사키 때문에. 그 일본 지명에 가와사키라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데 성씨로는 그렇게 많은 성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놀랐어. 난 가와사키가 많은 줄 알았거든. 추미코 만났을 때. 근데 추미코가 아니야. 오상 나는 그렇게 많이 없어.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30만 주에 32가지니까. 그렇죠. 예. 일본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 직장 같은 플로어 내에서 사토, 스즈키, 다카시, 타나카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같은 층에 이 4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겹치지 않았어요. 사토 씨도 한 명 있었고 다카시 상도 한 명 있었고 스즈키 상도 한 명 있었어요. 좋은 직자였네. 그런데 이 6번째 와타나베라고 써가지고 100만 명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약간 거지같이 생깁니다. 자, 뭐냐? 이 한자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뭐냐면은 와타나베상 읽는 법이란 게 있어요. 와타나베라고 읽습니다. 기본이네. 그 다음에 와타베라고 읽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와타노베라고 읽습니다.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와타나베랑 와타베로 많이 읽습니다. 같은 한자를 쓰는데 저 사람은 와타베상이고 저 사람은 와타나베상이에요. 있어. 같은 층에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한자 쓸 때는 똑같은데 예. 부를 때만 다르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름 들었는데
두 번째 만날 때 와타나베상이었어? 와타베상이었어? 헷갈리는 거예요. 응. 누구누구 상 이러는데 잘못 얘기하면 실례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일본 사회생활할 때 짜증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그 있잖아. 괜히 너의 이름은이 일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네. 지나간 너의 이름은 와타나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짜증나는 경우가 이렇게 좀 생기는 겁니다. 예.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이 한자 또한 이제 이거 뒤에 부자인데 이것 또한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와타나베라고 이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읽는 방법이 와타나베랑 와타베 두 개 있잖아요. 이것도 대충 예.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이 한자인데 밑에 있잖아요. 와타나베 홈이라 있잖아요. 이거 그래도 제가 아마 밑에 영어 없으면 와타베라고 읽어요, 저는. 슈미코는 와타베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본에서 나름 유명한 개그맨 이름이 이 친구가 한자가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와타베로 읽거든요. 예. 참 불륜한 연예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와타베 씨. 와타베 씨. 아까 이 회사는 와타나베 홈이잖아. 왜 이 회사가 와타나베 홈일까? 예, 사장님이 이 한자 똑같은 한자 쓰는데 와타나베 씨예요. 그래서 와타나베 홈인 거예요. 이 회사는. 헷갈리네. 헷갈리죠. 아마 이 사장님, 와타나베 사장님은 자기 인생 중에서 100번, 1000번 정도 와타베상. 그렇죠. 와타베상이라고 막 불렸을 겁니다. 와타나베 씨 문제는 일본에서는 아주 큰 문제예요. 한자 어떤 한자가 그렇죠. 맞지? 그 문제도 생겨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한자의 와타나베는 58종류가 있다. 성의 와타나베. 그러니까 이게 58종류에 이게 와타나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때 와타나베 씨, 오케이 와타나베 씨인데 어떤 한자 써요? 메일 할 때는 편지 쓸 때 그렇지. 비즈니스 할 때. 틀리면 안 되잖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자체도 정말 뭔가 비슷한데 뭔가 약간 다른 거 있잖아요. 특히 왜 와타나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0만 개에 있는 성 중에 6번째 랭킹이 와타나베 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성을 부르는 문화다 보니까 남들과 구분되려고 같은 와타나베인데 우리 와타나베는 저 와타나베랑 다른 와타나베야라고 시조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와타나베라는 한자를 사용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지역마다도 우리 동네 와타나베는 이 한자를 써요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의 성은 기본적으로 지명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충격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 메일 쓸 때 특이한 와타나베 씨는 정말 힘들어요. 본인 이름 쓸 때도 획이 몇 개야 이게 진짜 이게. 미쳐버립니다 이거. 안 그래요? 이거 구청 가서 서류 떼올 때 자 와타나베 씨 이러면 이제 예 이름 쓰시고 예 그거 서류 한자가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드럽한 한자가 뭐 와타나베 유명해 그런데 이 외에도 일본에서도 일부 좀 정해진 좀 이제 많이 헷갈린다는 게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헷갈리는 한자 이게 타카하시상. 응. 그 다음에 이게 타카사키상 혹은 타카자키상. 응. 그 다음에 이게 야마사키상 혹은 야마자키상. 맞아. 이 한자. 그 다음에 이건 대부분이 사이토상. 이거 아까 한자 헷갈린다. 와타나베상 있었잖아. 사이토상이 최고예요. 이야 이거는 사이토상 정말 어려워. 뭐 한자 뭐. 그럼 획수 외우겠어요 이거? 내가 아는 사이토상은 어떤 한자를 쓸까? 이게 다 사이토거든요. 이거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아라고 사이토상 맞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성으로 부른다. 근데 이건 우리가 클리어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랑 친해졌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절친이 됐단 말이지 진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반짝반짝 네임. 일본어로 하면 키라키라 네임이란 게 있어요. 이름이 빛나서 반짝반짝거리나요가 아니에요. 성이야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뭐 와타나베든 와타나베건 와타나베 씨면은 딸이랑 아들도 일단 성은 와타나베잖아요. 예. 고정이야.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한자를 아무 한자를 쓰고 그 한자 위에 읽는 법을 일본은 지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제약이 없는 나라예요. 이 한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읽는 이름을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키라키라 네임 반짝반짝 이름이라 부릅니다. 자주 있는 거 그거네. 나이토kun. 기사라고 한자를 써가지고 나이토kun이 있어요. 나이토kun. 기사가 영어로 나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본식으로 나이토라고 읽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는 바다 해자잖아요. 이건 일본 um이거든요. 근데 읽는 법 마린. 마린짱. 원래 바다라는 한자 하나로 마린이라고 읽을 수 없어요. 없어요. 해병대야? 그러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이게 일본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키라키라님 그러니까 그림도 나오죠. 한자를 놔두고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까 성 같은 경우에는 와타나베 씨인가 와타벤가 선택지가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야마사키 야마자키도 있었고 확률 50%야. 이거는 확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확률 제로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못 읽는 이름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름 난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반짝반짝 이름이 지으면은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부모를 의심합니다. 남들이 읽는 식으로 좀 평범하게 읽는 이름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 애는 특별하고 우리 애는 남들과 겹치지 않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이름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뭐 요새는 있잖아. 이름 한자를 보는 순간 반짝반짝 이름이네. 이러면서. 오케이 부모님 그런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 많고 이제 아까 저런 식 이름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걸 통계를 많이 냅니다. 이거 이제 매년 랭킹을 발표하는 건데 일본의 메이지아사 생명보험이라 해가지고 이름 랭킹 2021. 그 해에 일본 사람들이 태어난 일본 애들 신생아들 이름 랭킹을 남자애 여자애를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제 그 해에 어떤 게 유행을 했는지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랭킹 나오는 정도 유행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라든지 한자를 보면 대충 어느 시절에 태어난 사람인지 나이대를 나이대가 나옵니다. 나이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48년대 1등이 히로시 50년대 시게루.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인데 이런 좀 예전에 유행한 한자를 사용하는 분이면 어머나 뭔가 좀 옛날 이름인데 그렇죠. 어머나라고 느껴요. 이거는 이제 타카시죠. 타카시 마코토 있네. 마코토. 그 다음에 이거 80년대네요. 다이스케. 많았다. 맞아. 다이스케 1등. 그 다음에 타츠야. 있었어. 쇼타. 있었습니다. 쇼타. 똑같은 한자 친구 있어요. 그 다음에 92년도 타쿠야. 기무라 타쿠야 할 때 그 타쿠야. 그 다음에 쇼타, 켄타, 타쿠야, 쇼타. 다 있어 친구 중에. 다이키. 있었습니다. 다이키, 쇼. 있었어. 다이키, 슌. 그 다음에 다이키, 렌. 리쿠. 이거 뭘 알고? 다이쇼군 아니죠. 다이쇼? 뭐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거네요. 이거 뭘 할지. 이거 있어봐요. 검색해보자. 다이쇼군가? 다이쇼 아니죠. 그래 뭔가 검색 좀 해볼게요. 다이쇼라고 발음하면 조금 뭔가 인사 느낌 아니니까. 요미카타 나오네. 야마토 혹은 히로토. 야마토 히로토. 야마토 혹은 히로토가 아까 이 한자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점점 어려워. 195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읽을 수 있어. 그런데 2000년대가 되고 나니까 못 읽겠어, 이제. 이게 일본 사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다 읽었는데. 당신 이름은 한 번에 보면 읽을 수가 있네? 옛날 어르신. 아니면은 정형화된 이름. 봤는데 못 읽겠네요? 요즘 사람들. 그러면 좀 대충 그런 느낌이 오면 됩니다. 여자는 간단합니다. 뒤에 이거 자자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여성분 이름 뒤에 자가 붙으면은 좀 이제 옛날 분 이름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거든요. 그러니까 30년대는 기본적으로 카즈코, 요코, 카즈코, 사치코, 카즈코, 케이코, 요코, 케이코, 쿠미코, 유미코, 아케미, 유미코, 나오미, 요코, 쿠비코, 토모코, 요코. 그러니까 다 코예요. 아이짱이 80년대네요. 아이짱 있었네 친구 중에. 아이짱. 아야짱.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미사키죠. 미사키짱. 90년대는 이제 미사키의 시대입니다. 미사키. 연예인분도 이 이름이 있네요. 미사키 많이 있죠. 미사키. 그 다음에 아스카. 그 다음에 모에짱. 모에짱 있어. 고등학교 친구 있어. 미라이. 사쿠라. 있어. 유카. 사쿠라. 미사키. 아오이. 예. 히나예요. 히나, 사쿠라, 미사키. 히나 유행해서 계속. 아오이. 히나. 사쿠라. 히나. 유이 혹은 유아. 이건 유이네. 유나. 이것도 뭐 유나. 히나, 린. 린짱도 많아요. 맞아. 아오이, 유나, 사라. 근데 이거 사나, 사쿠라. 사쿠라 할 수 있겠네. 사쿠라 아니면 사라. 예. 이것도 유나야? 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뭐 아까 유행한 이건 뭐야? 이름에 한자를 붙인 거잖아. 이거는 쯔묵이죠. 유아 아닌가 아마. 그러니까 히야? 이거 뭐지? 어떻게?
이름이 술술 읽히다가 현대 사회가 되니까 안 읽히는 이름이 생기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에 2020년 궁금하니까 검색 이거? 해볼까? 자, 정답은 하나 뿐인가 두 개인가 이 모르겠지. 한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와 2018년에는 시나타라 읽었대. 2021년, 2020년, 2019년부터는 히마리라 이런데요. 어떻게 말이라고 읽어? 어렵네요. 그러니까 좀 뭐라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드러난다 해야 되나? 좀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놔두는 것도 옛날에는 남들이랑 같으면 되지. 비슷비슷하면 되지. 남들이 짓는 이름 다 그렇게 짓는데. 라든지 막 읽을 수 있는 그 있는 법으로 그렇죠. 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현대 사회가 되니까 개성이 강해진 거예요. 부모의 생각이 좀 부모의 에고가 들어간다 해야 되나? 성향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름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룰적으로는 그 자기가 읽고 싶은 그 걸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게 부모님들이 알아서 그러면 나이토-kun, 히나-chan.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도 이제 2012년 기사거든요. 나오잖아요. 최근에 아이 이름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신경 쓰인다. 왜?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 읽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의 좀 특이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일본식이다. 일본의 개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룰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난잡하게 나온다는 거죠. 다만 일반인들이 봐서 정말로 읽기 힘든 이름을 지으면은 대충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라는 식으로 좀 사회에서 약간은 좀 비스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본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는 모이는 일본의 한자 이름 문화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